제110편 조절자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6. 일곱 정신회로들 사이킥 서클 물질세계에서 퍼스널러티 실현의 총합은 필사자 잠재력의 일곱 정신회로 사이킥 서클을 차례로 정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곱째 회로에 들어서는 것은 참된 인간 퍼스널러티 활동의 시작을 나타낸다. 첫째 회로의 완성은 필사 존재의 상대적인 성숙을 나타낸다. 이러한 우주적 성장의 일곱 회로를 통과하는 것이 조절자와의 융합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로들을 통달하는 것은 조절자와 융합에 이르는 초기 단계를 달성하였음을 나타낸다. 조절자는 일곱 회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너의 동등한 파트너로 비교적 필사자의 성숙도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함께한다. 조절자는 일곱 번째 회로에서 첫 번째 회로까지 너와 함께 올라가지만 필사자 마인드가 적극 협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최상의 상태까지 나아간다. 정신회로들은 전적으로 지적인 것도 아니고 온전히 모른시아적인 것도 아니다. 이 회로들은 퍼스널러티 상태, 마인드 성취, 혼의 성장, 그리고 조절자와의 조율과 관련이 있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어느 한 단계만이 아니라 퍼스널러티가 전체로 조화롭게 기능해야 한다. 부분적 성장은 전체 참된 성숙과는 동일하지 않다. 부분들은 자아 전체, 물질적, 지적, 영적 자아의 확장에 비례하여 정말로 성장한다. 지적 본성이 영적 본성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생각 조절자와의 소통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이 과도할 경우 신성한 내재자의 영적 인도에 대하여 광신적이면서 왜곡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영적 능력의 부족은 높은 초회식에 존재하는 영적 진리를 물질적 지성에 전달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마인드는 깨끗한 습관, 안정된 신경 에너지, 그리고 균형 잡힌 화학 기능을 지닌 몸에 담겨 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영적 힘이 하나처럼 조화롭게 발달할 때 그러한 존재의 진정한 복지에 대한 현세적 위험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빛과 진리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인간은 일곱 번째 회로에서 첫 번째 회로까지 하나씩 행성 진화의 회로들을 올라간다. 조절자들은 항상 내 곁에 있으며 너희의 일부이지만 다른 존재처럼 직접 너희에게 말할 수는 없다. 회로들을 하나씩 지나면서 너희의 지적 결정, 도덕적 선택, 영적 발달은 조절자가 너희의 마인드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준다. 회로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조절자와의 연관성과 마인드의 조화를 이루어 조절자는 점점 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의 그림들을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인드온에 진화하는 의식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조절자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촉진시킨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들은 인간 성취의 회로에서 너희의 진급을 결정한다. 최상의 결정, 즉 위기에서의 관계는 회로를 형성하는 영향력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지라도 결정의 횟수, 빈번한 반복, 지속적인 반복은 그러한 반응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또한 필수이다. 인간 진보의 일곱 단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이 수준들이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이 수준들은 각 개인에게 다를 수 있고 각 인간의 성장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하다. 이러한 우주 진화 단계의 정복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반영된다. 1. 조절자와의 조율. 회로 달성도에 비례하여 영적 마인드가 조절자의 존재에 가까워진다. 2. 혼의 진화. 모른시아 혼이 태어나는 것은 회로 통달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낸다. 3. 퍼스널러티 실체. 자아 실체의 정도는 회로 정복에 직접 결정된다. 인간은 일곱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의 필사 존재로 올라감에 따라 더 실체가 된다. 회로들을 통과하면서 물질적 진화의 자녀는 불멸의 잠재력을 지닌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곱 번째 회로에 있는 배아적 존재의 흐릿한 실제는 지역 우주 시민에 태어나는 모론시아 본성의 더 명확한 표현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인간 성장의 일곱 단계 또는 정신 회로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성숙 실현 단계들의 최소와 최대 한계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일곱째 회로, 이 단계는 인간의 개인적 선택의 힘, 개별적인 결정, 도덕적 책임, 그리고 영적 개성의 달성 능력을 개발할 때 들어간다. 이는 지혜의 영의 지시에 따라 일곱 보조영의 연합된 기능을 나타내며
필사 존재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란시아에서는 진리의 영이 처음으로 활동하며 필사자의 마인드의 조절자가 수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일곱 번째 회로에 들어서는 것은 필사 존재를 지역 우주에서 진정한 잠재적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회로, 조절자의 일은 인간 상승자가 세 번째 회로에 도달하고 개인 운명 수호 천사를 받은 후에 훨씬 더 효과 있게 된다. 조절자와 수호 천사 사이에 명백한 협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천사 수호자가 배정된 이후 모든 우주적 성취와 영적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한 개선이 관찰된다. 세 번째 회로에 도달하면 조절자는 남은 필사자 삶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자연사가 그 독특한 파트너십 관계를 해체하기 전에 신성, 인간의 연합에서 최종 단계를 달성하려고 남은 회로들을 통과하고 인간의 마인드를 모론시아화하려고 노력한다. 첫 번째 회로, 조절자는 일반적으로 너희가 진행 중인 필사적 성취의 첫 번째이자 최종 회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너희와 소통할 수 없다. 이 수준은 물질 몸의 옷으로부터 진화하는 모론시아혼이 해방되기 전에 인간 체험에서 마인드와 조절자 간의 관계의 가장 높은 실현을 나타낸다. 마인드, 감정, 그리고 우주적 통찰에 관한 한 첫 번째 정신회로의 성취는 물질적 마인드와 영적 조절자가 인간 체험에서 가장 가까워진 상태이다. 아마도 이러한 필사자 진화의 정신회로들을 우주적 수준, 진화하는 혼과 솟아나는 슈프림 빈간의 초기 관계에 대한 모론시아 의식의 점진적 접근의 실제 의미 가치 실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물질 마인드의 우주적 회로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회로의 달성은 단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 일곱 번째 또는 여섯 번째 회로에 있는 존재는 두 번째 또는 첫 번째 회로에 있는 존재와 거의 동등하게 하나님을 아는 아들 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하위 회로에 있는 존재들은 우주 시민권, 슈프림 빈과의 체험적 관계를 훨씬 덜 의식한다. 이러한 우주 회로들의 성취는 자연사 이전에 그러한 성취에 실패할 경우 상승자들의 저택 세계들에서 체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믿음의 동기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체험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하지만 행동과 결정의 완성은 슈프림 빙이 우주적 실체와의 점진적인 친족 관계에 대한 의식이 진화적으로 달성되는데 필수이다.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잠재력을 실제로 전환하지만 잠재력은 선택 체험의 실현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슈프림의 유한한 영역에서 실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퍼스널러티 행동의 물질적 결정에 영적 믿음을 결합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지렛대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성하고 영적인 지렛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물질적이고 영적인 힘의 지혜로운 조화는 슈프림의 우주적 실현과 파라다이스 신들에 대한 모론시아 이해를 크게 강화한다. 우주 회로들의 정복은 모론시아혼의 양적 성장과 최상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불멸의 혼의 질적 상태는 필사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파라다이스의 잠재적 사실, 가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이해에 달려있다. 따라서 일곱 번째 회로에 있는 존재는 두 번째 회로 또는 첫 번째 회로에 있는 존재처럼 우주 성장의 양적 실현을 위해 저택세계로 계속 나아간다. 우주 회로의 성취와 실제 영적 종교적 체험 사이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 달성은 서로 영향을 주며 따라서 서로 이익이 된다. 순전한 영적 발전은 행성의 물질적 번영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회로 달성은 항상 인간의 성공과 필사자 성취의 잠재력을 증대시킨다. 일곱째 회로에서 세 번째 회로까지는 필사자의 마인드를 물질적 삶의 메커니즘 의존에서 떼어내는 임무 가운데 일곱 보조 지성 영들의 더 증가된 통합된 활동이 일어난다. 이는 모론시아 체험 수준의 체험에 더욱 진입하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회로 이후부터는 보조자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일곱 회로들은 가장 높은 순수한 동물 수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실제 접촉이 있는 모론시아 수준의 자아의식을 퍼스널러티 체험으로서 확장한다. 첫째 우주 회로의 정복은 필사자가 프리모론시아 성숙의 달성을 나타내며 인간 퍼스널러티에서 마인드 행위의 독점적 영향으로서 보조지성 영들의 합동봉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회로를 넘어서면 마인드는 점차 모론시아 진화 단계의 지성과 유사해지며
우주 마인드와 지역 우주의 창조 영이 부여한 자질, 초월 보조자 자질의 통합된 사역이 이루어진다. 조절자의 개별 생애에서 위대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주체가 세 번째 정신회로에 진입하여 훈계자의 자기활동과 기능 범위가 확대되는 때, 깃든 조절자가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가 아니면, 둘째, 인간 파트너가 첫 번째 정신회로에 도달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는 때, 마지막으로 그들은 마침내 영원히 융합될 때이다.